이 코로나19 사태가 위중한 상황, 국내에서도 첫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대응이 그간 잘 되어오고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 충격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로 사망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지금 그 사망자는 해당 병원에서 20년 넘게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을 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19일 새벽 폐렴 증상으로 사망을 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나서 사후 검사 결과가 그 코로나19 확진이 된 건데요. 예. 지금 정확한 사인은 아마 현재 당국에서 조사 중인데요. 그 결과가 좀 나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 코로나19 첫 사망자인 63세 남성 무연고자 앞서서 전해드린 대로 병원 치료를 받고 계셨던 분인데 장례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시신은 이후 어떻게 될지 기억하실 때 이제 메르스 사태 때 당시에 이제 사망자가 제법 발생을 했었는데 유족들이 이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굉장히 혼란을 겪고 상처를 받았던 기억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 2015년 예. 메르스 때는요, 그 지침을 그 이후에 이제 중간에 마련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첫 사망자가 코로나19 나왔는데 예. 아직까지 코로나19에 대한 그 지침은 현재 없고요. 예. 현재 업데이트 중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전에 2015년 메르스 사태 그 지침대로 현재는 하고 있는데요. 그 지침에 따르면 그 환자가 그 감염병으로 사망을 하게 되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4시간 이내 화장을 하는 거로 되어 있고요. 화장 그 지침도 반드시 N95 마스크와 그다음에 보호복 등의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한 후에 이 처리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당시 2015년도에 이제 유족들이 그 고인과 마지막 이별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이나 그런 배려를 하지 못했던 측면들이 초반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2015년 12월에 감염예방법이 일부 신설 및 개정이 되면서 감염자 시신을 처리할 근거법도 마련을 하고 그다음에 장례 절차를 진행하면서 유족을 배려하도록 하는 시행 규칙도 포함을 했던 상황입니다. 이번 그 코로나 관련한 것도 정확하게 좀 구체적인 지침이 곧 아마 마련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청도 대남병원의 위중함도 큰데요. 간호사들이 감염이 되기 시작했죠. 의료진 역시 이제 수많은 환자들을 직접 만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일본 앞바다에 정박해 있는 프린세스 호처럼 물론 이제 병원이라서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이 병원에 그간 계셨던 분들이 또 이제 이동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죠. 네, 그런 경우에 이제 뭐 병원 전체 자체를 네. 코호트 격리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현재 그 청도 대남병원 같은 경우에는 15명 발생을 하면서 그중에 간호사 5명이 확진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병원을 폐쇄하고 환자와 직원 등 600여 명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사실 저도 이제 환자를 외래에서 보면서 이제 뭐 옛날 같으면 단순한 뭐 기침, 그 콧물, 열 이렇게 미열 정도 나면 단순히 감기나 네. 뭐 인플루엔자 즉 독감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예.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어떠한 그 경미한 증상이라 할지라도 코로나19를 반드시 의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것 때문에 일선에서도 참 어려운 지금 상황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 선별진료소를 통해서 그러한 증상이나 의심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바로 이제 그 해당 병원으로 전문 병원으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해결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자, 계속해서 이제 걱정인 부분은 서울에 또 다른 의심 환자가 등장을 했고 실제로 31번 환자의 경우에도 치료 권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기피에 따른 보도도 있었고 신천지 교인들의 증언들에 따르면은 그날 이제 1000여 명이 이곳에 있었다고 하는데 이 교리 특성상 이게 이제 뭐 종교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본인 스스로가 신천지 교인이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고 그러고 가족에게도 비밀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런 분들을 어떻게 강제로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상? 사실 그 이번 그 31번 환자의 경우에는 최소한 2번이나 지금 그 감염이 의심되기 때문에 의사가 검사를 하자고 그랬는데 실제 열도 38.8도까지 난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31번 환자의 경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중국 여행 다녀온 적도 없다. 그리고 확진자와 접촉한 적도 없기 때문에 내가 무슨 코로나19이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두 번째도 적극 권유 의뢰를 했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아시겠지만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전체회의에서 코로나 대응 3법을 의결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법에 따르면 이제 앞으로 의사가 검사를 권유했을 때
거부를 하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이런 법제화 시켰습니다. 아마도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이제 법제 사법위원회 거쳐 이르면 이달 중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방침이라고 합니다. 예. 자, 이 우리에게 코로나19 감염이 됐지만 건강하게 퇴원한 사례들 이제 20명 가까이 이미 퇴원자들이 있습니다. 백신은 사실 없었는데 이제 치료가 된 셈인데 어떻게 가능했는지도 궁금하고 에이즈 치료제가 효과적이다. 뭐 중국에서 백신 유사한 것을 만들었다. 심지어는 뭐 영화 같은 얘기인데 면역자 그러니까 치료가 된 사람들의 피를 뽑아서 수혈을 했더니 효과가 있었다. 뭐 별 얘기가 다 있네요. 네, 일단 우리가 백신이라고 하는 거는 그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사를 맞거나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치료제는 그 병이 걸렸을 때 이제 치료하는 치료약을 얘기를 하는데요. 백신 현재 없습니다. 예. 그리고 치료제도 없는 상태죠. 아. 그래서 이제 치료제에 대해서는 임상 시험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빠르면 뭐 몇 개월 안에도 아마 6개월 내에도 결과 나올 거라고 지금 보도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다면 코로나19 환자분들은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느냐? 현재로서는 뭐 감기나 또 다른 질병처럼 대증요법을 사용합니다. 예. 대증요법이란 거는 예를 들어서 기침이 심하면 기침을 좀 가라앉힐 수 있는 거, 열이 나면 해열제, 그리고 만약에 호흡곤란이 있다면 산소 호흡 할 수 있도록 그런 그 대증요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함께 현재 실험적으로 다 사용하고 있는 약이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약 중에 대표적으로 에이즈의 원인인 HIV, 흡중성 면역결핍증 이 바이러스 예. 이 치료제로서 개발된 약이 있거든요. 로피나비르랑 리토나비르라는 그 두 가지 약제를 합친 약이 있습니다. 예. 이 약을 시범적으로 쓰고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에볼라 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해서 개발됐던 이 렘데시비르라는 약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거는 아직까지 그 효능 자체는 아직까지 확실히 입증은 안 됐습니다만 이러한 약제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완치된 환자에서 혈액을 뽑아서 주입을 한다는데 그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혈장 치료라고 합니다. 혈액 같은 경우는 이제 세포 성분은 가라앉고 그다음에 액체 성분이 노란색에 뜨는데 그게 바로 이제 혈장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 그 환자에게서는 치유가 되면서 항체 같은 게 새로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치료제로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아직까지 그 부분이 완전히 효능이나 안전성이 입증되지는 않았습니다. 과거에 우리 2015년 메르스 때도 사실 일부 우리 국내에서도 그런 혈장 치료를 시행한 예는 있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효능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